최근 제주 사회에서는 경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개발 사업이나 시설물 설치에서도 경관 심의가 주요 절차로 자리 잡았는데요. 오늘 짤막 대담에서는 이 경관 문제에 대해 큰 틀에서 조명해 보겠습니다.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송원섭 전문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 전문 연구위원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위원이라는 호칭과 박사라는 호칭 중에 어떤 게 좀 더 편하신가요? 박사라는 호칭. 네, 그렇게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그 제주 학회 주최로 제주의 경관을 놓고 토론회가 있었죠. 네. 여기서 이제 박사님께서 경관이란 무엇인가? 네. 당시 발표 주제가 눈길을 끄는데요. 네네. 경관이란 무엇일까요? 네, 제가 지난 제주학회 발표 때 경관이란 무엇인가를 놓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발표의 요지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과 일반인들 그리고 행정에 계신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네. 경관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물질의 외형을 뜻하는 외관 혹은 물질의 형상을 뜻하는 이제 물상의 개념에 국한된 개념으로만 쓰고 있어서 그것만으로는 제주 경관에 대한 온전한 의미를 밝혀내기가 어렵다는 생각에서 네. 이제 그 발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물상이나 외관에만 국한돼 있다라고 하셨죠. 네네. 그러니까 현행 경관법을 제가 찾아보니까 자연, 인공 요소와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 환경적 특징이라고 이제 경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보면 물상이나 외관만 놓고 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송 박사님께서 밝히신 이 정의와 네네. 법률상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주의 경관 특징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네, 그 경관법에서의 경관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경관법이 제정된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한국이 이제 과도한 개발 과정 속에서 네. 도시 미관이나 어떤 도시 환경 혹은 건축 미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뜻에서 이제 경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그 물질적 환경,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나 인공 환경에 내재된 인문 사회적 환경에 대한 고민이 경관법에서의 경관에는 담겨 있지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문화나 생활이 담겨 있지 않다는 네네.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제주에서는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또 경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네네.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경관의 개념과 이제 직결되는 부분인데요. 개발 사업의 논란은 제주 지역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건 이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제주 지역에서 특히 경관과 관련되면서 더욱더 심각한 갈등이 야기되는 이유는 제주 지역의 특성상 지역 요소에 제주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지역 생활과 긴밀한 연관관계에 놓여 있는 물질 문화 혹은 그 인공 환경이 너무 많이 포진돼 있다 보니 더욱더 경관 문제와 연결되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말씀이 얼핏 들으면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얼핏 들으면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요. 네네. 좀 쉽게 제가 이해를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럽 여행이나 세계 각국을 네. 돌아다니다 보면 네네. 경관이 좋다 하는 모습을 단순히 그 건물의 외관만 보고 말하진 않잖아요. 네네. 수백 년의 역사가 쌓여 있는 그 마을의 분위기라든지 문화를 보고 그 경관을 보러 가는 건데 네네. 제주에서는 현재 그런 것들의 좀 부재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물론 현재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경관법이 2007년에 제정된 뒤에 전국 지자체들 중에 제일 처음으로 2009년에 경관법에 따른 경관 관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주도인 경우에 경관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우선 건축이나 도시 혹은 조경의 측면에서는 매우 잘 되고 있다라고 네.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경관법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외관 중심의 법률이다 보니 네. 그 인문사회적 환경에 대한 고민은 어쩔 수 없이 부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외관 중심이다 보니 이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그 또한 사례로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이에 대해서 전문가 시각에서 이 논란, 지금 비자림로 확장 공사에 대한 논란의 원인을 짚어보자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비자림로 확장 공사의 경우에는 그 갈등의 주체가 개발 주체인 제주도정과 그것을 반대하는 이제 환경단체 이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각각의 입장의 논리적 타당성이 매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도정 입장에서는 현재의 통행량 혹은 향후 통행량을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의 도로가 다소 협소하니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논리이고요.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그 비자림로에 있는 삼나무 그 자체의 환경적 가치만으로도 보전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논리적 타당성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관을 전공한 이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비자림로에 있는 삼나무들이 어떻게 그 유구한 제주의 역사와 그리고 문화, 제주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네. 논의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이 다소 아쉬움으로 다가옵니다. 거기에 대한 양쪽의 입장이 워낙 논리적이다 보니 네네. 거기에 대한 연구를 다시 한번 확실히 할 필요가 네. 있다는 거죠. 네, 저는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 제주의 경관 정책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정책 문제 진단해 본다면 제대로 지금 방향 설정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아까 잠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관법이 제정된 이후에 전국 지자체들 중에 가장 선도적으로 네. 경관관리 계획이 수립된 곳이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건축이나 도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경관 정책은 매우 잘 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이 경관법이라는 것 자체의 한계, 그 특성 때문에 이제 인문사회적 환경을 아직 담아내지 못하고 있지만 네. 현재 그 제주도의회 이제 문화관광체위원회에 이제 이경영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경관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 제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네. 어떤 방향으로 좀 정책이 흘러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그런 인문학적인 가치를 담을 수 있으려면요. 네, 그거는 이제 유럽의 경우 사례를 들면 참고가 될 수 있는데요. 네. 유럽의 경우는 경관 관리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경관 특성 진단이라는 그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규모 지역, 제주도로 따지면 리단위 지역에서 그 마을의 작은 돌 하나까지 그 마을의 역사와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그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담아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좀 제주도 앞으로 경관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좀 네. 부탁드릴게요. 네, 그 제주도민들도 그렇고 이제 연구자분들도 그렇고 행정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경관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는 네. 이제 외관이나 이제 물상으로서의 경관이 아니라 이제 인문사회적 이야기들, 그 인문사회적 결들이 어떻게 직조되는지 그 개념을 함께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제주의 역사와 문화의 흔적을 보존하는 데 좀 고민을 함께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오늘 네. 말씀을 통해서 경관의 의미에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